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2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자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22일 현재 새로운 감염자는 6명이며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451명입니다. 새로운 모든 감염자는 국제여행 또는 기존 집단 감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중 8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로즈우드 노인 간호시설 거주자 중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총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036명입니다. 11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중 2명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들은 미들모어 병원과 더니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 하루 5,289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의 총 누적 검사 수는 94,797건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뉴질랜드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주 안작데이 주말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레벨 3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계속해서 14일간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403명이 정부가 제공하는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이 호텔입니다. 이들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97명입니다. 레벨 3로 전환되면 오클랜드의 시티레일 링크 작업이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독감 백신 공급에 있어 더 많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며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독감 백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가운데 50% 이상이 이미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개인 보호 장비를 얻지 못하는 특정 시설에 대한 비판에 필요한 장비를 얻지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되도록 빨리 제공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4,128건의 록다운 위반이 있었으며 433건의 기소와 3,580건의 공식 경고 그리고 115건의 청소년 경고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작은 타운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록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비즈니스들을 오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적은 수의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규정과 접촉차 추적이 쉬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웰스포드의 북쪽에 위치한 마운과 트로트 타운은 인구 700명으로 지역 주민들끼리 잘 알고 있으며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격리 등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마을로 이미 레벨 3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모든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작은 마을들은 뭔가 다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가빌 외곽 지역에서도 29년째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원들의 신상을 잘 알고 있으며 거리 유지와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작은 시골 지역이나 마을은 먼저 완화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 상황이 레벨 3로 낮춰지게 되면서 규정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강제 공권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 사례가 줄어들고 있으며 레벨 3가 가까워지면서 이미 록다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미션베이에서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집 근처 인근이 아닌 이곳에 나와 있다가 이 중 한 명이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이 바로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도로에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거짓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록다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록다운 처음 3주 동안 1,200건의 경고장이 발급됐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2,000건이 넘는 경고장이 발급됐습니다. 레벨 4 록다운 동안에는 경찰에게 강력한 통제 권한이 주어졌지만 레벨 3의 단계에서는 어떤 공권력이 부여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 직원들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국제선 승무원들은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제선 도착에도 14일간의 자가격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에어 뉴질랜드는 밴쿠버에서 머무르는 동안 일부 승무원들의 거리 간격 유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있으면서 승무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진이 입수한 자료에는 자가격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무원들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나 일반인들에게 대한 전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현재 주당 16편의 국제 운행을 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는 주 3회 상하이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현재 주당 16편의 국제 운행을 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는 주 3회 상하이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에어 뉴질랜드와 보건부 애슐리 블룸필드 국장에게 에어 뉴질랜드의 감염자 수를 질문하는 질문이 많았으나 답을 하지 않았고 에어 뉴질랜드는 인터뷰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어 뉴질랜드 관계자는 보건부의 지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최대 집단 감염 사례인 블러프 결혼식으로 인해 거의 100명에 가까운 감염자들이 나왔으며 신랑의 아버지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집단 발병의 원인은 해외여행 입국자로 알려졌으며 그는 미국에서 도착해 에어 뉴질랜드의 승무원으로 인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벨 4 록다운 기간 동안엔 승무원들도 비행이 없는 동안은 집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 승무원들은 또 다른 비행을 하면서 비행 중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다른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1, 4분기 동안에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 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0.8%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3월까지의 연간 물가지수 역시 연간 2.5%에 도달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9월 분기에 4.6%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 분기에 물가가 급상승한 이유 중에는 1월에 세금이 인상되면서 값이 크게 오른 담뱃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국적으로는 렌트비 또한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 3대 도시 중 웰링턴이 5.7%로 가장 높았고 오클랜드와 크라이스처치가 있는 캔터베리는 각각 2.1%와 2.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오클랜드와 웰링턴을 제외한 북섬 지역은 연간 5.8% 상승했고 캔터베리를 제외한 남섬 지역은 5.3%로 나타나 웰링턴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렌트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이처럼 렌트비가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임대 시장 환경이 빡빡해진 탓도 있지만 지난 2019년 6월에 통계국이 렌트비 산정 기준을 바꾼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3월 분기에는 휘발유가 2.3% 하락했으며 국제선 항공요금도 11% 하락하면서 교통비 부문이 분기에 전체적으로 1.7%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는 작년 12월 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1.6%가 오르면서 옥탄가 9일 기준으로 리터당 2.14달러였는데 이번 3월 분기에는 평균 2.9달러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31원 4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4원 41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29원 67전입니다.